네덜란드의 축구인으로 어느 명장들이 대체적으로 그랬듯이 선수 시절에는 그다지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으나 감독으로서는 클럽과 국가대표팀 양면에서 성공을 이뤄낸 명장이다. 주요 국가대표팀 감독 성과로는 1998 프랑스 월드컵에서의 네덜란드 4위, 2002 한일 월드컵에서의 대한민국의 4위, 2006 독일 월드컵에서의 호주의 16강 진출, 유로 2008에서의 러시아의 4강 진출 등이 있으며 클럽 감독 성과로는 PSV 에인트호번 시절 1987-88 시즌 트래블과 UK의 LADBC 우승 및 첼시의 FA컵 우승 등이 있다. 2021년 9월 10일 공식적으로 감독직에서 은퇴를 발표했다. 히딩크의 가문은 고향인 파셜펠트에서 수백 년간 뿌리를 내린 명성 있는 집안이라고 한다. 그의 아버지 게트 히딩크는 2차 대전 당시 겉으론 시청 공무원직을 수행하며 암암리에 레지스탕스 활동을 했는데 직접 총을 들고 싸우진 않았지만 유대인들을 숨겨주거나 배수표를 빼돌려 그들의 끼니를 해결해 주었고 독일군이 배급하는 식량을 빼돌려 레지스탕스의 군량을 조달했으며 적재에 떨어진 미군 조종사들을 중립국으로 피신시키는 임무를 맡았다고 한다. 그 때문에 전쟁이 끝난 뒤 아이젠하워로부터 감사장을 전달받았다. 6명의 형제 중 3남으로 태어난 히딩크는 어린 시절 개구쟁이로 학교 수업을 자주 땡땡이를 치곤 했다고 한다. 사냥을 좋아하는 외할아버지가 부추겼다고 하는데 덕분에 외할아버지로부터 모험심이나 결단력을 전수받았다고 한다. 아무튼 이런 개구쟁이가 공차는 걸 좋아해서 결국 축구선수가 되었다. 히딩크는 처음부터 프로선수가 되고자 다른 선수들처럼 유스팀에 입단해서 프로선수가 된 것이 아니라 네덜란드 스포츠 전문대학에 입학하여 지도자를 목표로 했다고 한다. CLOS 졸업 후 2급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 더 흐라푸스압의 코치로 부임했지만 나이도 스물이고 기량도 괜찮았기 때문에 감독이 선수 겸 코치로 활동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의를 해 곧바로 수락했다고 한다. 포지션은 중앙 미드필더이다. 1960년대 당시 네덜란드 LADBC는 AFC 아약스나 PSV, 에인트호번 같은 강팀을 제외하고 급료도 부족한 편이어서 선수들 대부분이 오전에 일하고 오후에 훈련하는 투잡을 뛰었다고 하는데 히딩크는 코치직을 겸임하고 있었으므로 오전에 유소년을 지도하고 오후에 팀 훈련에 참가했다고 한다. 더불어 야간에 체육 전문대학에 입학하여 체육교사 준비도 같이 했다고 한다. 3시즌 동안 대 그라푸샤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자 PSV로 이적하였는데 주전 경쟁이 심하여 제대로 출전하지도 못했다. 다시 대 그라푸샤로 이적했고 후에 나이메이건으로 이적했다. 나이메이건 시절에는 체육교사와 선수를 겸임했는데 특수학교에서 장애 아들을 지도하면서 얻은 경험이 훗날 감독 생활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한다. 나이메이건 시절에는 시즌 종료 즉 5월부터 다음 시즌이 시작되는 9월 즈음까지 미국에 잠시 임대되어 미국 리그에서 선수 생활을 했다. 당시 룸메이트가 조지 베스트였다고 하며 나이메이건에서 은퇴 후 다시 더 흐라푸스압으로 돌아와 코치 생활을 시작했지만 선수가 부족한 탓에 감독의 부탁으로 한 시즌 더 선수 생활을 하게 됐다. 포지션은 리베로고 1981-82 시즌을 끝으로 완전하게 은퇴한다. 은퇴 후 1982년 더 흐라푸스압에서 소속 코치로 지도자 경력을 시작한 히딩크는 1984년 PSV 에인트호번 소속 코치로 부임했고 1986-87 시즌 도중 감독이 선수들과의 불화로 해임되자 감독 대행을 맡아 다음 시즌에 바로 리그 우승을 이뤄냈다. 그 후 정식 감독으로 취임하여 맞이한 1987-88 시즌에 LADBC, KMVB컵, 유러피언컵을 모두 우승함으로써 유러피언 트래블을 달성하였다. 그 후로도 리그 우승을 2번 더 달성하며 에인트호번 역사에서 전설적인 감독이 되었다. 그 뒤 1990년 터키의 페네르바흐제 SK로 이듬해에는 스페인 발렌시아 CF로 자리를 옮긴다. 그러나 페네르바흐체에서는 5위에 그쳤고 발렌시아에서는 2시즌 연속 4위에 그치고 마지막 시즌인 93-94 시즌은 7위로 마무리하는 등 이 두 팀에서는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했고 1994년 12월 네덜란드 축구 국가대표팀으로 부임한다. 19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 히딩크가 이끈 네덜란드 대표팀은 아쉽게 결승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대단히 인상 깊은 경기력을 보이며 4강에 올랐고 월드컵 직후 히딩크는 레알 마드리드 감독에 취임하게 되었다. 하지만 성적 부진 때문에 한 시즌을 넘기지 못하고 시즌 후반에 중도 경질되고 말았다. 팀 역사상 두 번째로 토요타 인터컨티넨탈컵을 들어올렸지만 그게 전부였다. 히딩크 감독 자서전 마이 웨이에는 수뇌부와의 갈등 때문에 본인 스스로 사임한 걸로 나와있다. 그 뒤 무직으로 지내다가 2000년 2월 5일 강등 위기에 빠져있던 레알 베티스의 감독으로 갑작스럽게 부임한다. 그러나 이 시절은 정말 흑역사 오브 흑역사로 2월 5일 발렌시아전 3대1 패배를 시작으로 4월 30일 마요르카전 4대0 패배 때까지 무려 1승 6무 6패라는 처참한 성적을 기록한다.
그 뒤 남아공 월드컵 나이지리아 대표팀과 셀틱 FC에서도 감독직 제안이 왔지만 뜻밖에도 대한민국 대표팀의 감독직을 수락한다. 1998 피파 월드컵 프랑스에 출전한 차범근호는 거스 히딩크가 이끌던 네덜란드 축구 국가대표팀에 0대5로 대패했고 2000 시드니 올림픽과 레바논 아시안컵에 출전한 허정무호도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하면서 국가대표팀에 대한 우려는 극에 달했다. 그렇게 월드컵 국대의 운명을 외국인 감독 영입이라는 승부수에 걸었고 히딩크는 선뜻 수락만 안 했을 뿐 작게와는 달리 거절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봄프레레와 블라제비치를 더 이상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히딩크와 계약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고 마침내 2001년 1월 1일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공식 취임하였다. 그리고 2001년 1월 3일 박항서가 수석 코치로 임명되었고 1월 12일에 울산광역시에서 첫 훈련을 시작했는데 이 첫 훈련에서 그가 계속 강조하는 강한 체력이 처음으로 언급된다. 한국 선수들은 기술은 수준급이지만 체력도 멘탈도 약하고 뚝심도 없었으며 기본기도 부족했다는 것이다. 이후 유럽 축구의 선진적인 훈련 프로그램과 비디오 분석관, 총공갱의 체력 트레이너 등의 스텝을 합류시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전반적으로 개선해 나갔다. 그렇게 2001년 12월 부산에서 치러진 조 추첨에서 한국은 D조 톱시드에 배치되었는데 폴란드, 미국, 포르투갈이라는 모두 역대 월드컵 3위 팀들과 같은 조가 되어 험난한 조별리그 대진을 받아들였고 4강이라는 성적을 낸다. 그리고 2005년 7월 22일 히딩크는 호주 국가대표팀 감독이 되고 호주 감독직을 수락하고 플레이오프에서 우루과이를 승부차기 끝에 물리쳐 32년 만에 본선 진출을 성공시키고 너무도 짧은 기간에 겸임 감독 형식이라 상대적으로 집중도가 떨어졌는데도 국제대회 경험이 없던 호주를 16강에 이끈 것만 해도 상당히 우수한 기록이었다. 그리고 2006년 6월 히딩크는 러시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았고 2009년 슬로베니아와의 2010 피파 월드컵 남아프리카 공화국 예선 플레이오프에서 원정 다득점으로 패하며 본선 진출을 달성하지 못하자 자진 사퇴했다. 그리고 2010년 월드컵 본선 진출에 실패한 터키와 4년 계약을 맺었고 2011년 11월 11일에 벌어진 플레이오프 1차전 터키 안방 경기에도 크로아티아에 압도적으로 밀리면서 슈팅 수에서도 크게 뒤진 터키는 3대0 대패를 당해 비난을 들었고 원정에선 0대0으로 비기면서 허무하게 탈락하고 말았다. 그리고 그날부터 터키 감독을 사임했다. 이후 네덜란드 감독을 거쳐 중국 올림픽 감독을 거쳐 2020년 8월 22일 사실상 일선에서 물러나 있어 감독직에서 은퇴할 것이라는 주변의 예상을 깨고 74세의 나이에 네덜란드의 자치령이자 피파 회원국 지휘인 키라소의 대표팀 감독과 키라소 협회 기술위원장에 선임되었고 이후 2021년 9월 10일 74세의 나이로 공식적으로 지도자 은퇴를 선언했다. 히딩크의 징크스는 4강을 넘지 못한다는 것과 독일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다. 맨날 못 넘는 건 아니지만 PSV 에인트호번 트래블 시절을 빼면 사실이다. 그래서 축구계 락9의 대표적인 인물로 꼽히기도 한다. 1998년 피파 월드컵 프랑스, 네덜란드 4위, 2002 피파 월드컵 한국, 일본, 한국 4위, 2004, 2005 UEFA 챔피언스 리그 PSV 4강, 유로 2008 러시아 4강, 2008, 2009 UEFA 챔피언스 리그 첼시 4강. 위의 사례처럼 그가 이끈 팀들은 요상하게도 이전과 비교하자면 엄청난 성적을 내기는 하는데 결국 4강을 넘지 못한다는 징크스가 있었다. 그가 맡은 팀들은 네덜란드를 제외하고는 4강에 들 거라고는 예상도 못할 약체팀들이 대부분이고 그런 약체팀을 단숨에 4강팀까지 업그레이드 시키는 걸 보면 오히려 대단한 일이다.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은 그가 이끄는 팀은 독일을 상대로 연전 연패한다는 점이다. 2002년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을 지휘했을 때는 4강 징크스와 독일 징크스가 동시에 적용이 된 사례로 준결승에서 패했는데 그 상대가 독일이었다. 2010년 월드컵 때는 러시아 감독을 했었는데 그때도 독일의 패에 플레이오프로 밀려났고 슬로베니아의 2차전에서 패에 탈락하게 된다. 그리고 터키에서도 독일을 상대로 유로 예선에서 2연패를 당했다. 히딩크에겐 터키에 대한 징크스도 있는데 1998 피파 월드컵 예선 당시 네덜란드는 예선에서 조 1위이긴 했지만 같은 조의 터키에 1무 1패를 당했었다. 그리고 2002 피파 월드컵 3, 4위 전에서도 터키에게 지는 등 국대 감독으로서 터키를 이겨본 적이 없다는 징크스를 가지고 있다. 한국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성과인 피파 월드컵 4강 신화 덕분에 한국 내에서의 그의 인기는 넘사벽으로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인기 있는 감독이고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레전드라고 일컬어지는 인물들 중 유일한 외국인 레전드이며 KFA 명예인 전당 최초의 실인 중 1인이다.
명실상부한 국민감독으로서의 입지가 2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탄탄하며 그 어떤 축구 감독보다도 훨씬 인기가 좋다. 처음부터 이런 평가를 받은 건 아니었고 한국에서도 처음에는 그의 별명이 5대 0이었을 정도로 외국인 감독 하나가 굴러들어와서 객제곡을 마신다 시키겠다고 어마어마한 비난에 시달려야만 했었다. 그러나 히딩크는 월드컵에서 우리는 분명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다. 모든 것은 그때 알게 될 것이다 라며 준비 과정에서 흘러나오는 어떠한 비판도 수용할 것이라 하여 더더욱 언론을 벙찌게 만들었다. 거기다 언론이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비판 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때도 자신은 6월을 기다려왔고 세계 유명 축구팀들이 비웃어도 반박할 필요 없이 월드컵에서 보여주면 된다며 무한한 자신감을 표출했다. 특히 개최국으로서 16강만 넘으면 체면 치레하는 거다라며 대부분의 여론이 히딩크에게 16강 진출을 두고두고 강조할 때도 한국 국민들이 원하는 16강은 나의 바람이 아니다. 내게는 그 이상의 바람이 있다며 야망을 드러내었다. 당시엔 조별 예선이나 통과하고 그런 말을 해라는 반응이 많았지만 정말로 16강을 통과하고 이후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라는 초절정 명언과 그에 걸맞는 성적까지 겹쳐지자 꿈을 현실로 만든 남자라면서 붉은 악마들의 정신적 지주로 등극했다. 감독으로서 히딩크가 평가한 한국 축구의 문제점은 공격수는 많으나 수비수의 자원이 부족한 것 그리고 정신력이었다고 한다. 한국 선수들이 기술은 유럽보다 딸리지만 붉은 저사 투어만은 살아있다라고 생각했던 세간의 평가와는 정반대되던 셈으로 히딩크는 한국 축구의 기술이 유럽에 비교해서도 훌륭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으며 특히 양발잡이들이 많다는 점을 놀라워했다고 한다. 한국 선수들의 승리에 대한 이지는 제법 높게 평가했지만 그마저도 독일이나 이탈리아가 보여주는 그 무시무시한 승부 근성에 비교해보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히딩크가 가장 호평했던 것은 한국 선수들이 공만 잡으면 지나치게 흥분하여 오히려 골 결정력에 방해가 되는 것과 어린 선수들이 곧찬 선수들을 무서워해 기가 눌려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국 특유의 선후배간 위계 질서를 가장 좋지 않게 보면서 그라운드에서는 반드시 나이를 막론하고 반말을 쓰고 위계 질서에 관계없이 서로 간의 대화를 하며 경기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며 모든 선수들이 훈련 중 반말을 쓰게 하고 존댓말을 쓰는 사람은 월드컵 안 데려가겠다고 울음증을 놨다고 한다. 더불어 수비수 자원의 부족 및 유소년 발굴 시스템의 안일함 등 제3자인 외국인 감독의 시각에서 한국 축구 및 국가대표팀의 문제점에 대해 냉철하게 분석, 지적했다는 점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 외에도 기존에 주목받지 못하던 선수들을 기용 및 발굴에 호평을 받았는데 미리 선발된 선수 외에 선발되지 못한 쪽에도 더 좋은 선수가 많을 테니 잔뜩 추천하고 계속 뒤져보라고 지시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해외에서 잘나가던 선수들보다 한국에 오래 머물고 있어 경기력이 다듬어져 있던 국내 선수들의 체력 등을 더 높이 평가했다고 하며 이 당시에 많은 이들의 예상을 깨고 스타 선수였던 이동국은 탈락한 반면에 신차배다 당시 아무런 기대도 받지 못하던 박지성이 최종 엔트리에 합류하여 한일 월드컵의 또 다른 스타가 된다. 아무튼 2002년 한일 월드컵으로 히딩크는 내리막길 감독이라는 평가에서 벗어났고 대한민국 내에서 국민 영웅 대접을 받았다. 히딩크는 한국 음식을 그다지 즐기는 편은 아니었는데 갈비와 생선전은 그래도 입에 맞았던지 잘 먹었다고 하며 2002 한일 월드컵이 한창인 중에 히딩크를 구하라라는 플래시 게임이 나오기도 했다. 유상철이 주인공으로 아폴로 안토노노가 당시 미국 대통령인 조지 W 부시에게 잘 보이려고 납치한 히딩크를 구하는 내용이다. 2002 월드컵 히딩크의 기운을 받아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의 한국 국가대표팀을 응원합니다.